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400번째 경기에 출전하면서 구단에서도 축하하는 SNS를 올리더니 손흥민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상징적인 찰칵 세레머니를 캐릭터로 잡으면서 센스 지렸죠. 데뷔 때부터 의미 있는 추억들을 상기시켜줬습니다. 데뷔 첫 골부터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첼시전 50m 질주 원더골, 토트넘 구단은 이 골을 상징적인 골로 보고 있네요. 네, 멋지긴 했죠. 이때 경기력을 보면 그냥 오른쪽 윙어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토트넘 구장 완공 후에 첫 득점자가 손흥민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푸스카스상을 받은 번리전 70m 질주골도 찰칵 해주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역대 콤비골을 손흥민과 케인이 경신해버리면서 47골을 합작한 것을 기념했고, 득점왕과 토트넘의 캡틴이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번째 출전할 경기를 기념하면서 50초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하필 잘 나오던 골이 이 400번째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이런 기념비적인 애니메이션이라면 뭔가 더 화려한 우승 트로피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구단도 민망했는지 2위에 있다는 것은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회수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의미는 있다 보니까 팬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 400경기 축하해. 손샤인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다음 시즌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어. 컨그레츄레이션 소니. 당신은 월드클래스이자 진정한 레전드야. 소니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땡큐 소니. 소니 I love you. 당신의 심장이 웅장하게 뛰는 순간 계속해서 행복한 축구를 하기 바랍니다. 소니에게 아쉬운 건 단 한 가지, 바로 트로피가 없다는 사실. 트로피 빼고 다 가진 남자. 소니의 발자취, 그가 걸어왔던 400경기와 앞으로 계속될 모든 역사에 응원과 존경을 보냅니다. 손흥민의 400번째 출전은 구단에서 14번째 기록입니다. 1위는 854경기다 보니까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선수고, 2위 611경기 게리 메벗, 3위 590경기 팻 제닝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골키퍼와 수비수들이었고, 공격수 중에 10위 안에 눈에 띄는 선수는 해리 케인 뿐이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보다 1년 먼저 데뷔를 했었고, 부상 외에는 거의 전 경기 출전이었다 보니까 435경기로 10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듯한 뉘앙스를 여러 번 풍겼기 때문에 앞으로 몇 경기를 더 출전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92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살입니다. 토트넘에서 다음 시즌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영국 매체들이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연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앞으로 토트넘에서 출전 경기 수가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손흥민은 부상만 없다면 리그에서 35경기 이상의 컵대회, 유럽대항전에서도 거의 5경기 이상은 출전하기 때문에 한 시즌에 40경기 정도는 출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500경기는 거뜬하게 되죠. 케인, 요리스를 뛰어넘어서 최대 4위까지 오르게 되고 공격수로서는 1위의 선수로 남게 됩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물론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남게 되는 걸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팬들도 상당수다 보니까 이 기록이 갱신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기회를 받아보지 못했고, 경기 막판에 역습으로 절대적인 우위로 득점 찬스였는데 클루셉스키의 황당한 플레이와 패스 미스로 경기를 말아먹었을 때 비하인드 컷으로 보니까 정말 벤치의 동료들과 엔지 감독도 확실한 기회라는 듯 초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무산되자 엔지 감독은 입을 막으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손흥민은 마치 우승이라도 실패한 듯 주저앉아버리고 시선을 한 방향으로만 주시했습니다. 바로 저 뒤에서 걸어오는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분노와 답답함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클루셉스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다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 히샬리송과 만날 때에도 아마도 강하게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한 팬은 토트넘은 도저히 안 된다, 맨시티로 떠나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손흥민이 토트넘이 아닌 더 좋은 팀으로 떠나길 바라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손흥민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어딘가 빅클럽으로 떠난다고 한들 그 팀이
우승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외에는 연속 우승하는 팀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가 우승 3연패를 하면서 올 시즌 4연패도 가능하다고 점쳤지만 리버풀, 아스날과 치열한 접전을 치르고 있고 슈퍼컴퓨터는 리버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의 독주이지만 바로 전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우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넨 보세요. 11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도 하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케인 오니까 연속 우승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보다 맨시티 같은 팀들이 우승 확률이 더 높다는 건 맞지만 토트넘도 엔지 감독 부임 1년 차에 이 정도의 성과라면 다음 시즌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내려앉은 팀들만 어떻게 부술 수 있는 정확성 있는 패스, 크로스, 슈팅을 잘할 수 있는 선수 레벨로 선수 부각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무튼 어차피 어딜 가도 우승이 100%가 아니라면 토트넘에서 앞으로 3년 이상을 더 활약하면서 계속 기록 갱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토트넘에 남을 선수 손흥민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토트넘 응원해 보자고요. 네. 이러다 저도 토트넘에 정들겠어요. 손흥민은 400번째 출전한 것을 본인도 자랑스러워하면서 SNS에 글과 상징적인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우리 클럽에서 400번째 출전을 마친 것은 특별한 이정표이자 나와 가족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젯밤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고 런던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사진은 먼저 400번째 경기 날에 존슨이 득점했던 세레머니 사진을 게재하면서 순서대로 토트넘 입단, 득점왕, 동료들과 스파이더맨 세레머니, 뭐라 잘 있니? 케인과 함께 찍은 사진, 푸스카스 골 영상, 승리 후 행복해하는 밝은 모습, 마스크 쓴 채 득점한 후에 마스크를 던져버렸던 세레머니, 그리고 캡틴 완장과 마지막으로 항상 팬들의 성원에 감사해야 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확 와닿죠? 네. 그리고 이 게시물에 동료들도 축하를 해줬는데 케인이 축하해 형제라면서 맨이 상단에 있었고, 뭐라도 손흥민에게 전설이라는 단어를 남겼고, 포로, 솔로몬, 반더벤, 호이베르, 로얄, 세세뇽 등 대부분의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박수와 하트를 보냈습니다. 한번 유심히 쭉 훑어봤는데 혹시 클레셉스키 보신 분 없던데요. 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축하문을 올렸었는데요. 축구를 떠나서 손흥민만큼 유명해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왔을 때 그는 23살, 나는 22살이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지난 여름 아버지가 되었다. 그 후 가장 먼저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이게 손흥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거의 9년이 됐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를 알게 된 것은 정말 기뻤다 라면서 손흥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목표는 딱 3가지 남았습니다. 득점왕. 아무튼 많은 득점을 해야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에 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의 공식이 바로 손흥민 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급 대폭 인상과 우승컵입니다. 아니 그냥 될 때까지 응원하려고요. 400번째 기념 손흥민 시대 노래도 많이 자주 들어주세요. 현재 곡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올게요. 감사합니다.